상상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100번 가까이 집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깨어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10분마다 한 번 꼴이죠. 조금 이상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순간들 대부분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엄지가 제멋대로 움직여 화면을 미끄러지듯 넘기고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스스로에게 시간만 확인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2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획에도 없던 영상 속 깊은 토끼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미끄러운 경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열려고 했는데 어느새 낯선 사람이 책장을 정리하는 영상을 보거나 끝도 없는 피드를 스크롤하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빠져 있죠. 스스로에게 그냥 쉬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저녁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찜찜한 기분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의 문제입니다. 플랫폼들은 당신을 붙잡아 두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신경과학자와 행동 전문가들을 고용했지만 당신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끈을 설계해 주의를 끌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알림음, 빨간색 표시, 추천 영상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낚싯 바늘입니다.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지 뇌가 또 다른 도파민 자극을 갈망하는 금단 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이 마치 산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의 불꽃이 있습니다. 뇌가 한 방향으로 재배선되었다면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동 조종 모드로 살며 알고리즘이 생각을 지배하도록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술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중력을 되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단순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납치되었지만 그것을 되찾을 힘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뇌가 카지노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번쩍이는 불빛, 끊임없는 소음, 레버를 당길 때마다 잭팟을 맞출지 모른다는 짜릿한 기대감. 이것이 바로 무한 스크롤이 하는 일입니다. 단, 카지노는 절대 문을 닫지 않고 슬롯머신은 주머니 속에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매번 스와이프는 하나의 스핀입니다. 때로는 좋아요가, 때로는 댓글이, 때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 당신을 계속 붙잡아 두는 원리죠. 도박꾼들이 쫓는 보상 회로와 똑같지만 당신은 돈 대신 주의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머니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진동이나 화면 위 빨간색 배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몸은 그것을 화재 경보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시선은 즉각 집중되며 답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그런데 그 비상사태란 게 뭔가요? 대개는 거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점심 사진을 올린 것뿐입니다. 이 대비는 터무니없지만 신경계는 생존이 달린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디자인의 교묘함이자 위험성입니다. 알림은 본래 맞서 싸울 수 없었던 원초적 본능을 낚아채는 것이니까요. 그 결과 당신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울림 하나, 알림음 하나가 미세한 스트레스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작은 스파이크들이 쌓여 이유도 모른 채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피로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침대에서 썩도록 스크롤한다고 농담하지만 실제로는 집중 회로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 머무는 능력, 프로젝트에 깊게 몰입하는 힘, 심지어 창의적으로 공상하는 능력까지 모두 줄어듭니다. 문 닫지 않는 시장을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상인이 당신의 이름을 외치며 번쩍이는 상품을 흔들어댑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뇌가 겪는 것은 바로 이런 넌탑 장터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목소리들이 주의를 요구하죠.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는 자기 생각을 듣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극적인 건 우리는 순간적인 산만함을 위해 최고의 아이디어, 에너지, 명료성을 내다 바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에게 모든 걸 맡길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커튼 뒤의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차리면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슬롯머신에서 실제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복잡한 프로그램도 초인적인 의지도 아닙니다. 놀라울 만큼 단순한 습관 하나로 충분합니다. 바로 5-4-3-2-1 기법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잠시 멈추고 저와 함께 시도해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고 눈에 보이는 5가지를 찾아보세요. 벽에 비친 빛, 셔츠의 정확한 색감, 평소 무심히 지나치는 작은 디테일들. 다음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4가지를 느껴보세요. 책상 표면의 차가움, 옷의 질감, 손에 쥔 무게감. 그 다음은 들을 수 있는 3가지 소리. 당신의 호흡, 주위 전자기기의 미세한 운궁거림 같은 아주 작은 소리까지. 이제 냄새 맡을 수 있는 2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커피 향일 수도, 방 안 공기의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맛볼 수 있는 1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입 안에 남아있는 미묘한 맛이라도 괜찮습니다. 끝입니다.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지만 강력한 일이 방금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뇌가 기어를 전환한 겁니다. 당신은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5가지 감각에 집중하는 동안 휴대폰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뇌는 동시에 2 프로그램을 실행할 만큼 람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각인식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강박적 스크롤링에 쓸 대역폭이 사라집니다. 저는 한 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업 직전에 이 방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책상 밑에서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을 텐데 대신 5-3-3-2-1을 실행했죠. 놀랍게도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수업 내내 집중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내용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위치를 바꿀 도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건 몇 주간의 연습이나 막대한 의지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 30초면 갈망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단 30초 만에 흐름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방법이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그 이유는 뇌가 2가지 뚜렷한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소비, consuming 와 감각, sensing. 소비 모드에 있을 때, 스크롤하고 누르고 확인할 때, 당신은 갈망 회로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은 납작해지고 마치 주위의 모든 불빛이 꺼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각 모드로 전환하면 전혀 다른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자극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뿌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이 2 모드는 마치 스위치의 양쪽 면과 같아서 동시에 켜둘 수는 없습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30초의 감각 몰입만으로도 디지털 갈망을 거의 80%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적 개입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제한적인 규칙과 달리 이 연습은 사용할수록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매번 5-4-3-2-1을 실행할 때마다 뇌는 루프를 끊고 자동 조종 대신 의식을 선택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탭을 열어두면 컴퓨터가 느려지듯 뇌도 무수한 미세한 결정들로 과부하가 걸려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감각을 활용하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집중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깨어나고 최고의 아이디어가 숨쉬는 창의적 중심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단 30초 만에 알고리즘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본래의 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잡고 싶은 충동이 밀려올 때 억지로 참지 마세요. 대신 잠시 멈추고 오사팔람이리리를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도 화면을 열고 싶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갈망이 햇빛 속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충동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산만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료함, 창의성,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루 중 가장 연약한 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손은 자동적으로 휴대폰을 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항복입니다. 아직 자신의 생각조차 자리 잡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의 의견, 문제, 소음 속으로 스크롤을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의 뇌가 알고리즘에 의해 납치되는 순간입니다. 위험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깨어난 지 처음 30분은 뇌가 가장 유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젖은 시멘트처럼 무엇이 먼저 자리 잡느냐에 따라 하루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만약 그때 드라마, 광고, 부정적인 소식을 집어넣는다면 그것이 하루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침이 무겁고 산만하고 동기 없는 상태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휴대폰을 침실 밖에 두는 것. 네, 압니다. 하지만 알람으로 쓰는데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9짜리 알람 시계를 사면 됩니다. 그 유혹을 없애면 단지 아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수면의 질까지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대 40%까지 숙면도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루틴을 상상해 보세요. 알람이 울립니다. 발을 바닥에 디딥니다. 디지털 기기를 손대기 전에 54321 기법을 실행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5가지, 손으로 만지는 4가지, 귀로 듣는 3가지, 코로 맞는 2가지, 혀로 느끼는 1가지. 1분도 안 돼요. 뇌는 현실 세계에 단단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명료함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내는 겁니다. 앱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아침을 되찾기 위한 간단한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일어나기, 발을 바닥에 딛기, 5, 4, 3, 2, 1. 오늘 반드시 이루고 싶은 1가지를 적기. 끝없는 피드도 빌려온 감정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의 방향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의 첫 장을 나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 일주일만 살아도 무언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더 선명하고 풍부하고 살아있는 듯 느껴집니다. 무심코 마시던 커피 한 잔이 이제는 따뜻함과 향이 퍼져오르는 순간까지 온전히 느껴집니다. 아침의 벽을 타고 들어오는 햇살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예술작품처럼 다가옵니다. 그 세부적인 것들은 늘 곁에 있었지만 우리는 스크롤하느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대화도 달라집니다. 한쪽 눈은 화면에, 다른 쪽은 상대방에게 두는 반쯤 듣기가 아니라
온전히 함께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감, 온전한 주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웃음은 더 깊어지고 연결은 더 진해집니다.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희귀해진 시대에 그것을 주는 것만으로도 거의 초능력처럼 느껴집니다. 디지털 산만함이라는 공허한 칼로리가 사라지자 뇌는 다시 진짜 영양분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2페이지 이상 읽지 못했던 책이 갑자기 당신을 빨아들입니다. 음악은 더 풍성하게 들립니다. 심지어 예전엔 도망치던 지루함조차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루함은 공백이 아니라 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공간, 마음이 뻗어나가 다시 창조하는 공간 말입니다.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책 한 장을 끝내기도 전에 5번은 휴대폰을 확인하곤 했지만 아침마다 4-3-2-1을 실행한 뒤에는 몇 시간이고 소설에 빠져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몰입이었죠. 집중력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단지 소음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화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적 설계가 지워버린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삶을 한 조각씩 다시 발견하며 깨닫는 겁니다. 명료함, 에너지, 기쁨은 피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속에 있다는 사실을 30일이 지나면 변화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끊임없는 도파민 자극에 납치되었던 뇌가 스스로 다시 배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음 스크롤, 다음 알림을 갈망하도록 길들여졌던 오래된 신경 경로는 약해지고 대신 인내, 집중, 단순한 기쁨의 뿌리를 둔 새로운 연결이 형성됩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산만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삶을 즐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 우리는 하늘의 구름을 1시간 동안 바라보며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사라진 게 아니라 묻혀 있었던 겁니다. 한 달 동안 루프를 끊어내면 그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지는 소리, 맑은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감각 같은 작은 것들이 당신을 미소 짓게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마음 챙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와이파이 없이도 경이로움을 느끼는 법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스크롤하고 싶은 충동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것이 당신을 급류처럼 끌어내리지 않고 파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 붙이고 흘려보냅니다. 5, 4, 3, 2, 1 그리고 사라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것이 통제당하는 것과 자유로운 것의 차이입니다. 휴대폰 자체 역할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주인도 도피처도 정체성도 아닙니다. 본래 그랬듯 단순한 도구로 돌아옵니다. 필요할 때 집어들고 못 박은 뒤 망치를 내려놓듯 무심코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기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권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30일이 지나면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더 이상 좋아요의 개수나 스크롤 횟수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료함, 창의성, 평온함으로 삶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단순히 휴대폰 사용 방식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생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디지털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되찾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끊임없는 입력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뇌는 다시 산출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소음에 묻혀있던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미뤄왔던 프로젝트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배우고 싶었던 기술,
끝없는 튜토리얼을 보는 대신 직접 연습하고 직접 해내며 진짜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스크롤은 결코 진정한 휴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 워크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소모적인 일, 수천 개의 미세한 결정, 비교, 반응을 처리하면서도 그것을 쉰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제 휴대폰을 내려놓으면 진짜 휴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휴식에서 에너지와 창의성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방해받지 않는 집중된 1시간이 산만하게 보낸 8시간을 능가하는 생산성을 가져옵니다. 오소 4 함의루 1 습관이 자동화되면 다른 전략들과 함께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박스 호흡, 박스 브리팅과 함께, 창의력이 필요할 때는 5분 자유 글쓰기를 뒤따라서, 교통체증이나 빨간 신호등 앞에서는 그라운딩 체크포인트로, 줄을 기다릴 때도 리셋의 시간으로, 하루의 모든 전환이 자동 조정 대신 존재를 선택할 기회가 됩니다. 용감하다면 최고의 시험에 도전해 보세요. 단 하나의 앱만 지워보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 디지털 인생 전체도 아닙니다. 오직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는 그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생명줄을 잃은 것처럼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공간, 숨 쉴 공간, 진짜로 사는 공간을,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현실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한한 알림, 끝없는 콘텐츠, 끝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주의력이 부족한 세상 속에서 당신은 주의력이 풍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당신은 집중을 소유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소유합니다. 당신은 삶을 소유합니다.